이웃에게 집문 앞에 누가 있는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없다는 대답을 들었죠. 그런데 다른 이웃이 몰래 DM을 보내 그 사람 말을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오늘 밤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요. 제 이름은 자오다이입니다. 보안 시스템 개발자죠. 오늘 제가 개발한 간지우가 발표회에서 만장일치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중의 보안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간지우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마이크도 없죠? 대신 실내 온도, 습도, 조도 변화를 통해 사람의 동선을 감지하고 상대의 의도까지 파악하려고 시도합니다.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한 달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열이 오르고 입가엔 물집까지 잡혔지만 머리를 멈출 순 없었죠. 오늘 밤 드디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피곤하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즐겨보는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간지우가 집안에 차가운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더군요. 위험 등급 중상 중고, 침입 또는 공격 의도 감지. 순간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곧이어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띠, 띠. 마치 나무 판자를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듯한 소리였죠. 위치는 명확했습니다. 침실, 옷장 근처였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현관까지 가는 거리나 룸이 현관까지 오는 거리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요. 지금 뛰쳐나갔다간 문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제가 먼저 당할 겁니다.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정면 승부는 안 돼. 시간을 끌어야 해. 바로 그때 쿵쿵쿵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숨을 죽이고 문 앞으로 다가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배달원 복장만 보였습니다. 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배달 안 시켰는데요. 잘못 오셨어요.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8호 고객님, 전화번호 뒷자리 6868번 맞으시죠? 정보가 일치하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소가 이 건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대신 시켜준 거라면 지금 문을 여는 게 도망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거나 안에 있는 놈과 한패일 가능성도 있죠? 메뉴가 뭐죠? 문 밖의 사람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수박 주스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칠 입안이 헐어서 오늘 회의 때 수박 주스를 시키긴 했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밖에서는 더 이상 말이 없었고 곧 비닐봉지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시경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몇 분 뒤 복도의 센서등이 꺼졌습니다. 배달원은 간 것 같았어요. 제가 사는 이 동은 입주율이 낮습니다. 앞집은 707호와 709호고 복도 끝에는 710호가 있습니다. 입주민 단톡방에서 710호 천둥님을 태그했습니다. 주무세요. 제 집문 앞에 누구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려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외시경으로 안 보여요. 사람은 없고 바닥에 배달 봉투만 있네요.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밀크티 쏠게요. 막 문을 열고 배달 음식을 가져오려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709호 마이샹지 님의 친구 신청이었습니다. 신청 메시지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710호 믿지 마세요.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오늘 눈 온 거 아시죠? 저녁 9시에게 산책시키고 들어오는데 막 외출하는 710호랑 마주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집문 앞은 계속 깨끗해요. 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09호는 710호와 가장 가깝습니다. 만약 710호 천둥이 정말 집에 돌아왔다면 문 앞에 눈 녹은 물자국이 있어야 하고 709호가 소리를 못 들을 리 없습니다. 즉 710호는 지금 집에 없는 겁니다. 그럼 아까 내 집 앞은 어떻게 확인한 거지? 그때였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낮은 위치. 바로 문 밖이었습니다. 배달원은 가지 않았던 거예요. 내 집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707호 우러님이었습니다. 708호 자오다이님, 배달 음식 안 드실 거예요? 계속 안 나오시길래 저 좀 배고픈데 안 드실 거면 제가 가져갑니다. 나오지 말라고 타자를 치려는 순간 복도에서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707호 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그리고 1초 뒤 찢어질 듯한 비명이 층 전체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급히 외시경에 눈을 갖다 댔지만 복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켜서 단톡방에 물었죠. 골뱅이 707 울어 괜찮으세요? 밖에서 뭘 본 거죠? 709호 마이샹지 님도 거들었습니다. 골뱅이 707 울어 방금 무슨 소리야? 몇 분 뒤 707호 울어님의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비명이라니요. 방금 복도 불이 꺼져서 벽에 좀 부딪힌 거예요. 만약 707호 울어님이 아무것도 못 봤다면 아까 문 밖에서 들린 그 숨소리는 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709호 마이샹지 님과의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아까 707호 나오기 전에 제 집 문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았어요. 709호가 바로 답했습니다. 확실한가요?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707호 울어님은 복도에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니까 만약 자오다이 님이 들으신 게 맞다면 뒷말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709호 마이샹지 님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나는 급히 타자를 쳐서 그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다. 709호 마이샹지, 걱정 마세요.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새로 바꾼 최신형 초슬림 폰인데 360도 촬영도 되거든요. 문 밑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요. 맞다. 문 밑에 확실히 틈이 있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709호가 영상을 하나 보내왔다. 영상 속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배달 음식도 없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내 환각인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랫집 607호 당신이었다. 그녀는 이 건물에서 나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한 이웃이다. 그녀와 윗집 808호 왕리는 이 건물 이웃으로 지내다 알게 된 사이다. 당신은 미대생이고 왕리는 경찰서에서 일한다. 607호 당신이 보낸 메시지였다. 방금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나는 707호 울어라고 답해줬다. 607호 당신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요 라고 답했다. 울어 씨는 평소 오후에 귀가하면 바로 씻거든요. 근데 지금 한밤중인데 그 집 화장실에서 계속 물 쓰는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서 그림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윗집에서 물을 쓰면 아랫집에는 확실히 잘 들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709호 마이샹지와 607호 당신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했다. 당신은 또 자기 남자친구인 808호 왕리를 초대했다. 나는 방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고 제발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건물 안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그리고 아까 709호 마이샹지가 찍은 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다. 그때 808호 왕리가 말을 꺼냈다. 영상 자세히들 좀 봐봐요. 바닥에 이상한 그림자 같은 거 안 보여요? 나는 영상을 여러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검붉은 액체 덩어리 같았다. 저거 피인가요? 만약 707호 울어씨가 아까 실수로 벽에 부딪힌 거라면 피를 저렇게 많이 흘릴 리가 없잖아요. 808호 왕리가 나를 태그하며 물었다. 오늘 귀가할 때 저런 거 봤습니까? 나는 절대 없었다고 했다. 큰일 났네요. 다들 절대 나오지 마세요. 휴대폰을 쥔 내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만약 저게 707호 울어의 피라면 지금 그는 대체 어떤 상태인 걸까? 이 건물에 숨어든 낯선 사람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내 방에 있는 그 사람의 목적은 또 뭐고? 하지만 지금까지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방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덮치려는 게 분명하다. 그때 808호 왕리가 전체 채팅방에서 707호를 태그하는 게 보였다. 골뱅이 707 울어. 당신 다쳤습니까? 잠시 후 707호 울어가 안 다쳤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냥 부딪혀서 멍 좀 들었을 뿐이에요. 나는 막 생각하던 참이었다. 작은 채팅방에서 사람들과 좀 더 의논해볼까 하고. 그런데 808호 왕리가 대담하게 전체 채팅방에서 바로 물어볼 줄이야. 그럼 708호 문 앞에 있는 피는 당신 거 아닙니까? 나는 경악했다. 808호 왕리가 그걸 대놓고 물어보다니. 만약 지금 707호 울어의 휴대폰을 범인이 가지고 있는 거라면 나는 원래 뒤에서 먼저 대책을 상의하고 놈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는데 하지만 왕리가 이미 물어버렸으니 일단 707호 울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몇 분 뒤 707호 울어가 답했다. 무슨 피요? 아까 벽에 부딪히면서 들고 있던 수박 주스를 쏟은 거예요. 옷에도 다 튀어서 얼른 들어와서 씻은 거고요. 그런 거라면 문 앞에 그레이한 액체와 607호 당신이 말한 위층 샤워 소리가 다 설명이 된다. 나는 긴 숨을 내쉬며 팽팽했던 신경을 천천히 이완시켰다.
그때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607호 당신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808호 왕리와 607호 당신이 따로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다. 아까 왕리가 입주민 채팅방에서 707호 울어를 의심하기 시작한 뒤로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커플 싸우기라도 한 건가? 화장실 물소리가 드디어 멈췄다. 빨래하는 소리도 들렸다. 울어는 샤워가 끝나면 항상 빨래를 하니까 당신이 울어에 대해 말해준 덕분에 그에 대한 의심은 잠시 거두기로 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당신이 소그룹방에서 나를 태그했다. 골뱅이 708 자오다이. 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골뱅이 708 자오다이. 당신이 나를 찾아오겠다고 한다. 709호 마이샹지가 먼저 반대했다. 안 돼요. 지금 건물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다들 집에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나뿐만 아니라 709호 마이샹지에게도 선명하게 들린 모양이다. 마이샹지가 채팅방에 말했다. 골뱅이 607 당신, 왜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607호 당신이 답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자오다이 님한테 갈래요. 거기서 같이 경찰 기다릴래요. 그 순간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방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금 최선의 방법은 집을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집에 온다면 둘이서 방 안에 있는 룸을 상대하는 게 승산이 훨씬 높을 것이다. 문 밖에 하이힐 소리가 금세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췄다. 쿵쿵쿵. 노크 소리가 아주 급박했다. 외시경으로 내다보니 확실히 당신이었다. 어두침침한 복도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키가 커진 것 같았다. 외시경으로는 목밖에 보이지 않았다. 굽이 얼마나 높은 키힐을 신은 거야? 하지만 목에 있는 점을 보고 확신했다. 틀림없는 당신이었다. 내가 손을 뻗어 문을 열려는 찰나 808호 왕리에게 메시지가 왔다. 그가 왜 나한테 개인 톡을 문 열지 마요. 당신 오늘 밤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채팅 캡처 사진을 한 장 보내왔다. 스크린샷에서 왕리가 당신에게 말했어요. 일요일에 가려던 허거집 예약해뒀어. 당신은 알았어라고 답장했죠. 아주 평범한 대화였어요. 808호 왕리가 제게 이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근데 당신은 허거를 입에도 안 돼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밖에서 당신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바로 그때 단톡방에 당신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문 좀 빨리 열어줘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당신은 이 건물에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왕리의 말을 믿고 그녀를 혼자 밖에 둬야 할까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문밖을 향해 말했죠. 당신 씨, 안에서 문이 안 열려요. 제가 전에 비상 열쇠 드렸잖아요. 그걸로 밖에서 열고 들어오세요. 이 말을 하면서 전 계속 외시경을 지켜봤어요. 밖에 당신 그림자가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게 보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당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그녀에게 비상 열쇠를 준 적이 없거든요. 전 문 아래로 엎드려서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웬 남자의 크고 마른 발이 보였어요. 당신이 제일 아끼는 그 빨간 하이힐을 억지로 구겨 신고 있었죠.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여자의 발도 보였는데 그 발은 바닥에서 붕 떠 있었어요. 상상이 갔어요. 문밖에서 그 남자가 마치 인형극을 하듯 당신을 들어올린 채 제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요. 제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당신을 놓쳤는지 당신이 뻣뻣하게 쓰러졌어요. 그녀의 머리가 제 눈앞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무섭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전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노크 소리가 들려왔죠. 역시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당신의 계정이었어요. 입주민 단톡방에 자오다이 문 좀 열어줘 라고 올라왔죠. 707호 울어 그냥 열어주세요. 너무 시끄럽네. 710호 천둥 빨리 문 좀 열어줘요. 오직 709호 마이샹지만 제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러고는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눌러봤어요. 복도에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는데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당신을 들고 있었어요. 도끼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묻어 있었죠. 사진을 확대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저 남자의 눈동자가 전부 검은색인 거죠?
입가엔 기괴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어요. 전 급히 709호 마이샹지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 남자가 당신을 봤어요. 사진 찍을 때 당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마이샹지에게선 답장이 없었어요. 노크 소리도 멈췄습니다. 복도엔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죠. 마이샹지가 보낸 사진으로 확실해졌어요. 아까 단톡방에서 말하던 복도의 그 액체는 피였다는 거요. 그러니까 707호 우러는 우릴 속인 거예요. 그의 핸드폰은 이미 살인마 손에 들어갔던 거죠. 이 천하의 몹쓸 살인마가 707호 우러와 607호 당신을 해치우고 이제 단톡방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다들 이미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쿵쿵쿵. 갑자기 노크 소리와 함께 경찰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고하셨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외시경으로 보니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808호왕리가 신고해서 드디어 경찰이 왔구나 싶었죠. 손을 뻗어 문을 열려는 순간 잠깐 808호왕리가 신고했는데 왜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지? 전 황급히 문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그 순간 문이 부서질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밖에서 문을 부수려고 몸으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침착해야 해 생각했어요. 분석해보자. 707호 우러는 직접 문을 열어줬다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다 당한 거야? 하지만 범인은 607호 당신네 집에 어떻게 들어갔지? 이 건물 현관문은 다 방범 도어라. 그렇게 쉽게 부서지지 않는데. 베란다야. 범인은 분명 707호 우런의 베란다를 통해 607호 당신네로 넘어가서 그녀를 해친 거야. 그리고 방금 범인이 입고 있던 경찰복은 808호 왕리네 집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왕리도 이미 당했다는 소리네. 808호는 바로 우리 집 위층이야. 범인은 베란다를 통해 우리 집으로도 내려올 수 있어? 그 생각에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베란다를 쳐다봤습니다. 베란다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엔 도끼를 들고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살고 싶다면 팔로우, 왕펑. 왕펑은 우리 회사 연구원이에요. 그는 B팀이고 전 A팀이죠. 도대체 그가 왜 이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살기에 미쳐있는 게 분명했어요. 전 당장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 침실로 뛰어들어가 침대 밑에 숨었어요. 그런데 맙서사 키우던 고양이도 절 따라 들어온 거예요. 왕펑이 곧바로 따라 들어왔죠. 고양이가 놀랐는지 침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띠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온 층을 울렸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너무 놀라 기절했을 뿐이라고 좀 쉬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죠. 퇴원 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에게서 왕펑에 대해 들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간지우를 연구해 왔는데 제가 만든 시스템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대요. 사용자에게 위험 가능성만 경고할 뿐이라면서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2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나요. 그래서 왕펑은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간지우가 모두에게 인정받는 순간 드디어 실험 대상을 정한 거죠. 그날 밤 왕펑은 710호 천둥이 외출한 틈을 타 아파트 근처 폐가 쪽거리에서 해치워버리고 천둥의 핸드폰과 열쇠를 챙겼어요. 하지만 710호에서는 우리 집으로 넘어올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죠.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 후 그는 배달원으로 위장해서 문을 열게 하려 했어. 하지만 난 열지 않았지. 707호 우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열었을 때 그 놈에게 그 자리에서 당하고 말았어. 그리고 707호 우러의 집으로 들어가서 몸에 묻은 피를 씻어냈지. 그게 바로 607호 당신이 들었던 샤워 소리였어. 그 다음 왕펑은 707호 베란다에서 607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607호로 침입해 당신을 해쳤어. 그래서 당신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어서 707호 우러처럼 말했던 거야. 왕펑은 607호 당신의 시신을 끌고 위층으로 올라와서 내가 문을 열게 유도했어. 그러다 709호 마이샹지에게 들키게 됐지. 왕펑은 709호 마이샹지가 문 밑으로 내민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마이샹지는 극심한 고통에 기절했고 그래서 더 이상 답장을 할 수 없었던 거야. 왕펑은 당신의 집에서 808호 왕리의 집 열쇠를 챙겼고 808호에서 경찰 제복을 훔쳐 입고 나를 속이려 했어. 하지만 내가 눈치챌 줄은 몰랐겠지. 어쩔 수 없이 같은 방법을 써서 808호 베란다를 통해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 왕펑은 내 고양이가
옷장 쪽으로 뛰어가는 걸 보고는 망설임 없이 옷장을 열고 칼을 휘둘렀어. 그런데 맞은편 건물 이웃이 왕펑이 808호에서 우리 집 베란다로 넘어오는 과정을 목격하고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해줬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왕펑은 옷장 안에 있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 미리 우리 집에 숨어있던 그 침입자란 걸 알게 됐지. 그는 도둑질로 먹고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반지후 시스템의 등장은 그들이 평생 의지해온 생존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걸 의미했어.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 그가 보내진 거였어.